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서울에서 집 한 채 갖는 거는 불가능한 꿈이 아닐까? 요즘 34평 서울 아파트 평균이 15억이 넘는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월급을 모아서 평생 저축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평생 전월세를 살거나 아니면 집 살려면 경기도 외곽 쪽으로 좀 나가야 되겠구나. 근데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거예요. 10평짜리 서울 투룸 빌라도 지금 3, 4억 정도 하기 때문에 3억으로 완성된 아파트를 사려고 하면 답이 없죠. 하지만 아파트가 될 시간을 사겠다고 마음 먹으면 길이 열립니다. 지금 이 3억일 10년 뒤 여러분의 자산 10억 20억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왜 하필 재개발일까요? 지금 서울은 더 이상 아파트를 질 땅이 없습니다. 산을 깎을 수도 없고 한강을 다 메워버릴 수도 없죠.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모두가 원하는 지역에 정비 사업을 하는 건데요. 재개발 투자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낡은 빌라라는 씨앗을 미리 사서 신축 아파트라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돈을 좀 모아서 이제 번듯한 아파트를 사야지 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1억을 모으시는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3억, 4억 이렇게 올라버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3억이라는 그 돈을 단순히 뭐 예금이나 이렇게 묶어두시는 게 아니라 서울 안에서도 신통기획이나 뭐 역세권 재개발 같이 정부가 밀어주는 이런 서울 재개발 구역의 지분을 사두는 거죠. 3억 아파트를 사기에는 부족하지만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하기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7년 동안 좀 수많은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매번 좀 느끼는 거는 현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현장을 모르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서류상이나 인터넷 정보로는 완벽해 보여도 막상 가보면은 조합의 그 내부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인근에 신축이 더 들어와서 노후도가 깨져버리는 이러한 변수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해요. 저도 재개발 상담을 하다 보면 좀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1, 2억 이렇게 들고 오셔서 당장 아파트가 빠르게 될 곳 없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지만 재개발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단순히 재개발 투자가 건물을 사는 게 아니고 그 동네의 미래 가치를 좀 선점하고 남들이 보지 못한 시간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재개발 단계가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또 내 자산이 계단식으로 점프하게 되는 거를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프리미엄이 붙지 않은 초기 단계로 들어가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데, 서울시에서 양식을 정해준 연번 동의서라고 이런 걸 진구하는 지역들이거나 아니면 재개발 구역 지정 전후의 극초기 단계들을 좀 눈여겨보시면은 상급지라도 빌라의 매매가는 한 5, 6억 정도예요. 근데 이런 빌라의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를 활용한다면 실투자금은 2억대 3억대로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이 지금 묶여있는 현재 아파트는 당연히 안 되지만 빌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갭 투자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컨설팅 해드렸던 분들 중에 역사운동 빌라촌에 전세 4억 5천을 끼고 실투자금 딱 5천만 원으로 투자하셨던 분이 계셔요. 지금 그 현장이 역사운동 모아타운으로 지금 진행을 하면서 3년 동안 프리미엄만 3억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 설립인가가 나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프리미엄은 당연히 더 붙겠죠. 근데 초기 투자금을 더 내더라도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싶으시다면 조합 설립 여부는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조합이 설립됐다는 건 주민들의 합의가 좀 이루어졌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도 승인된 곳이 좀 리스크를 줄이실 수가 있고, 이런 구역들을 어떻게 확인하실지 그 보는 거는 아실이라는 사이트나 재개발닷컴이라는 사이트를 활용을 하시면 재개발 지금 구역별로 진행 단계가 어디까지 지금 되고 있는지 아주 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재개발닷컴을 활용하는 영상은 다음번에 따로 한번 올릴게요. 다음으로는 역세권 그 재개발 추진 구역에 좀 집중을 해보셔도 좋아요. 역세권은 전세가 비율도 높지만 정부에서 또 역세권 추진 구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상향을 많이 해줘요. 용적률을 상향을 해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또 아파트를 높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일반 분양분도 많이 나오고 사업성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게 될 거예요. 근데 또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3억 투자해서 나중에 추가 분담금 10억 나오면 어떻게 할래?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텐데, 추가 분담금이 나온다는 말은 사업이 잘 돼서 아파트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추진 구역 중에서도 지금 분담금은 커녕 내부 갈등으로 첫 삽도 못 두고 실패하는 구역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은 내 자산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신축 아파트를 받기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당장 현금이 없으셔도 돼요. 왜냐면 조합원 대출을 활용하시거나 나는 진짜 입주 때까지 진짜 돈이 없다 하시면 그 신축 시세에 맞춰서 전세를 놓으셔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올라오지 않으면 분담금도 없지만 당연히 수익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보다 더 무서운 거는 재개발 사업 지연이나 실패라는 거를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7년 동안 좀 수많은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매번 좀 느끼는 거는 현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현장을 모르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서류상이나 인터넷 정보로는 완벽해 보여도 막상 가보면은 조합의 그 내부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인근에 신축이 더 들어와서 노후도가 깨져버리는 이러한 변수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서초동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저도 좀 재개발 쪽으로 투자로 계속 자산을 차곡차곡 모아서 최종적으로는 서초동에서 건물 하나 갖는 게 제 목표인데요. 주변에 80억, 100억 건물을 부채 하나도 없이 소유하고 계신 어르신분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종종 생겨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먼저 여쭤봅니다. 저도 사장님처럼 건물주가 되는 게 제 목표인데 제 꿈을 벌써 이루셨네요. 어떻게 자산을 이렇게 일구셨어요? 하고 물어보면은 기분 좋게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본 건물주분들의 공통점은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모으신 게 아니고 그냥 예전부터 입지 좋은 곳에 한 채, 두 채 차곡차곡 오래전부터 쌓아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강남에 건물을 뭐 세 채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근데 재개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조합 설립 인가나 사업 시행이 낮다고 해서 팔고 이렇게 차익을 남기고 이렇게 단타로 단기에 수익을 보는 것보다는 사업 초기부터 진행을 해서 좀 시간에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이 씨앗이 신축 아파트라는 열매가 될 때까지 기다리셔서 마지막에 크게 자산 증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서울 아파트는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 들어보셨죠? 남들이 재개발 오래 걸려서 안 돼 하고 분담금도 많이 나오고 이런 부정적으로 말을 할 때 3억으로 서울에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투자라는 게 물론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을 수는 없죠. 그래서 내가 진입하려는 그 정비 구역이 어떤 재개발 방식으로 가는지, 그리고 그 사업의 권리 산정 기준이나 내가 현금 청산을 당할 리스크가 없는지 이런 부분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구역이 신속통합 계획으로 가는지 아니면 뭐 모아텀 방식으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동의서 내라고 하니까 작성해서 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남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스스로 꾸준히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 영상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뭐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 기획, 민간도시복합개발 사업의 그 차이점이나 주의할 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 공부를 하시고 리스크를 줄이면서 신혼집이나 상급지, 이사 계획의 미래도 그려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예전에 잘 몰랐을 때는 잘못된 투자로 큰 돈을 잃을 뻔 해보기도 했죠. 재개발 투자를 해보고는 싶은데 뭐 믿을 만한 정보도 없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본적인 재개발 정보 꾸준히 올려드릴 거고, 현장 임장도 직접 가보시고 투자도 하시면서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시는 분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제가 댓글 링크 보시면은 여기 통해서 상담 문의 주시면 되고요. 재개발 정저준과 함께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자산이 우상향하는 지름길이에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